벌써 80이 된 엄마에게 간암이 발견된 것이 반년 전쯤 일이다. 수술로 제거하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 체력적으로 큰 수술엔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가족은 이 일을 엄마에게 감추고 남은 생을 마음대로 사시게 해드리고 싶었다. 어느 날 아이패드로 구글 어스를 틀어놓고 엄마가 태어난 고향의 모습을 보여드렸다.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이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셨던 게 그럭저럭 40년 정도 전이 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엄마에게 있어서는 좀처럼 돌아갈 수 없는 땅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뒷골목까지 볼 수가 있다. 엄마는 굉장히 감격하셨고 또한 흥분하고 계셨다. 예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도 아직 건재했다. 친구가 살던 집이나 그리운 가게도 아직 있다. 점차 기억이 되살아나시는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가 술술 엄마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먼 땅에 간 기분이 들 수 있으니 세상은 참 멋지다. 그러나 엄마에게서 더욱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사실은 여기보다도 한참을 더 들어간 산속에서 태어났다. 듣자 하니 이 마을에서 한참을 들어간 산속에 예전에는 작은 촌락이 있어서 임업, 농업, 수렵 같은 것으로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한다. 그 촌락 바로 옆에 이윽고 세너토리엄이 만들어진다. 세너토리엄이라는 건 결핵 환자나 정신병 환자 등을 기후가 좋은 땅에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예전에는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의약품 발달에 의해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사라져간 시설이다. 세노토리엄 건설에 맞춰서 도로도 정비되었지만 그게 거꾸로 촌락에서 사람들이 마을로 빠져나오는 도화선이 되어버려 이윽고 그 촌락은 자연이 소멸하듯 사라졌다고 한다. 분명 구글 어스를 봐도 그런 촌락은 보이지 않고 단지 그 세노토리엄 폐허 같은 건물이 덩그러니 산속의 나무들 사이로 서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이 폐허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엄마와 같이 이 땅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엄마에게 있어서는 인생 마지막의 귀성이 될 것이다. 5월 5일, 나는 엄마를 모시고 차를 출발시켰다. 이번에는 급하게 계획을 짠 것도 있어 둘만의 여행이다. 아버지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입장이라 그쪽은 여동생에게 맡기고 왔다. 용돈은 두둑이 주고 왔다. 차로 2시간. 어떤 항구에 도착했다. 거기부터 페리를 타고 4시간이다. 페리 안에서는 가능한 한 누워서 쉬게 해드렸다. 오늘은 현지에 도착하면 시내를 쭉 달려 드라이브를 해드리고 그대로 호텔에서 숙박이다. 다음날은 아침을 먹고 호텔을 나와 엄마가 그리워하시는 추억의 고향을 산책했다. 초등학교는 근대화가 되어 깨끗하게 변했지만 학생들이 줄어서 폐교 위기인 것 같다. 그리워하시던 가게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아시는 분과는 만날 수 없었다. 이제 드디어 엄마가 진짜로 태어나신 고향이라는 산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내 차는 작아도 사륜구동이다. 승차감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도 산길에는 강하다. 크로스컨트리에 잘 맞는 차량이다. 무엇보다 경약한 엄마를 조수석에 모시고 있어서 무리할 수는 없다. 일단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갈 예정이다. 이미 몇 년이나 사용되지도 않는 듯한 도로를 오른다. 풀이 길게 자라 있어서 노면에는 엄청난 양의 밤과 도토리,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다. 간혹가다 썩어서 쓰러진 큰 나무도 있었다.
전혀 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일단은 그것들을 잘 피해가면서 오른다. 엄마가 예전에 사셨다는 촌락 같은 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었다. 엄마도 어린 시절 때라서 경치도 완전히 바뀐 것 같아 기억이 이어지질 않는다. 그럴 수밖에. 이미 70년 이상이나 전의 이야기다. 예전에는 나무를 다 베어서 민둥산이었다는데 지금은 정글처럼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어느 정도까지 왔다 싶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길과 풀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쓰러진 나무들도 엄청나다. 스마트폰에 위치 정보를 보니 폐허가 된 세너토리엄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나는 결심을 하고 혼자 가보기로 했다. 폐허를 좋아한다.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촬영 준비에 들어간다. 엄마,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줄래요?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돌아올 테니까. 알았다. 조심하거라. 엄마를 차에 남겨놓고 길도 아닌 길을 나아간다. 나왔다. 폐허 같은 건물의 일부가 나무 그늘에서 보인다. 덤불도 내 키 높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자라 있었고 이미 길은 아니지만 눈앞에 폐허가 있는 것이다. 직진으로 뚫고 나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조금 트인 곳이 보여왔다. 세너토리엄의 전체 모습을 겨우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것과 만났다. 사람의 행렬이다. 10명 정도일까? 세너토리엄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나와 같은 관광객?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옷차림이 초라하다. 오히려 동네 어르신으로 보이는 풍경이다. 설마 이 세너토리엄은 아직도 이용되는 것일까? 현지인에 의한 폐허의 재사용?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아주머니가 사진을 들고 있었다. 액자에 검은 띠가 둘린 아이의 사진. 아무리 봐도 장례식에 쓰는 사진으로 보이는데 세너토리엄에서 장례식을? 잘은 모르겠어도 나는 그만 덤불에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 집단은 내가 왔던 길과는 다른 오솔길을 지나 사라져간다. 설마 촌락이 이 근처에 아직 있는 것일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도 우선은 문제의 세너토리엄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은 걸려있지 않다. 안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폐허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하고 아직 현역으로 쓰이는 건물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역시 없다. 그러나 깨어진 창문도 없고 있다고 해도 보수되기도 해서 비바람은 막아주고 있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 같은 것도 없다. 썩어가곤 있었지만 보수되고 깔끔하다는 그런 인상이다. 분명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흔적이 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본다. 지하는 캄캄한가 싶었는데 채광창이 천장 가까운 벽에 있어 살짝 어둡지만 잘 보인다. 그리고 건물 바닥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작은 창문이 있어 그게 지하의 불빛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안에는 병원 창고 같은 분위기로 역시 여기가 세너토리엄이었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그중 한 방으로 들어가 나도 모르게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리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곳에 있던 건 유리로 만든 커다란 통. 그것이 선반에 쭉 진열되어 있는데 그 유리병 안에는 사람의 얼굴이 노란 액체와 함께 가라앉아 있었다. 얼굴을 포르말린 안에?
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포르말리는 노란 액체는 아니었던 듯 싶다. 자세히 보자 얼굴과 함께 가느다란 나뭇가지와 작은 꽃등이 많이 들어가 있다. 색이 노란 건 어쩌면 이 꽃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것보다 어째서 이런 곳에 사람 얼굴이 보관되어 있는 건가? 구역질과 끔찍함을 느끼면서도 보고 있었더니 마지막으로 제일 새로운 것 같은 깨끗한 유리병이 있었다. 그 안에는 아이의 머리가 들어가 있고 액체는 아직 새로운 건지 투명한 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 나왔다. 아까 사진에 있던 남자의 힘이 틀림없다. 분명 그렇다. 여기 있는 머리는 의료용이나 연구용 샘플 같은 게 아니고 아까 장례식 행렬의 사람들이 여기로 옮겨왔음도 틀림없다. 왜 이런 짓을? 시신에서 머리만 잘라내 보관하는 것일까? 나는 원래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없는 길을 헤쳐나가서 겨우 자동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변을 깨달았다. 엄마가 안 계신 것이다. 이럴 수가. 엄마! 엄마! 나는 한동안 엄마를 소리쳐 부르며 주변을 찾아봤다. 엄마! 대답이 없다. 엄마!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전화도 걸어봤지만 핸드폰은 가방째 차에 놓여 있었다. 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찾아보자 왼쪽으로 걸어가면 내려갈 수 있는 언덕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도 여기로 가셨을 가능성은 있다. 나도 그 언덕길을 내려가기로 한다. 계속 내려가니 거기부터 오솔길 같은 좁은 길이 산속으로 이어져 있고 그곳을 빠져나가자 촌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산속의 나무들 사이를 메우듯 작고 낡은 오두막 같은 집들이 몇 집이 있고 광장같이 트인 곳에서는 캠프파이어처럼 불이 지펴져 있다. 그리고 그 불을 둘러싸고 10명 정도의 인파가 몰려있다. 저건 설마 아까 봤던 장례식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경계하며 자세히 보자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려 엄마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엄마!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달려갔다. 일제히 내 쪽을 돌아보며 응시하는 사람들. 엄마도 나를 깨달은 것 같다. 아, 너도 왔니? 엄마!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걱정했잖아. 여기야. 여기가 엄마가 태어난 마을이다. 에? 여기가? 무심코 말하며 주위 사람들을 돌아본다. 드디어 돌아왔네. 정말이야, 정말. 촌락 사람들이 말을 걸어온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웠네요. 자, 엄마 돌아가자. 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엄마를 모시고 나가려고 생각했다. 그게 말이다. 허리를 삐끗해서 걸을 수가 없네. 라는 엄마. 아, 허리를 다쳤다면 무리하지 않는 쪽이 좋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요. 돼지고기 전골이라도 먹자구. 주위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 세노토리움이라면 침대도 있고 좋지.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음속으로 거긴 안 돼. 거긴 절대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어쨌든 여기에서 서둘러 도망치고 싶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만 시내 호텔도 예약해놨고 엄마는 제가 얻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엄마를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기로 했다. 그러자 그런가?
모처럼 만에 왔는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죽는 게 제일 행복할 텐데. 뭔가 무서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니, 아기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세너토리엄의 머리를 보느라서 도무지 농담으로 들리지를 않는다. 뭔가 정체 모를 두려움이 생긴다. 엄마, 빨리 엎혀요. 나는 일단 억지로라도 이곳을 떠나려는 결심을 했다. 고로씨, 바래다 줘요. 아, 그러지. 고로라는 이름의 남자가 바래다 준다고 한다. 나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고로는 어깨에 짊어진 소총을 내려서 겨누는 자세를 하더니 이 근처는 곰도 나오니까 내가 같이 안 가면 위험해. 라고 한다.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 중간까지만이라도 따라오게 했다. 총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고로시 총이 꽤 낡았다는 건 알 수 있다. 나무로 된 부분은 이미 낡아서 검은 빛을 띠고 있다. 일전에 홋카이도를 무대로 한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총하고 비슷하다. 그 만화는 분명 메이지 시대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런 시대의 총을 아직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 애저고기 다 타겠어. 뒤에서 목소리가 난다. 내 거 남겨놔. 고로씨가 불 앞에 있는 노파를 향해 말한다. 애저라는 건 멧돼지 새끼를 말한다. 그대로 자라지만 않는다면 정말로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마 그것을 캠프파이어에 불로 굽고 있던 것 같다. 비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저건... 노파가 불 속에서 분명히 4발 달린 짐승의 고기를 갈퀴봉 같은 거로 긁어내고 있지만 그 안에 다른 짐승도 구워지고 있다. 아니, 그건 짐승일까? 나에게는 손발을 오므린 채 웅크리고 있는 아이 같기도 하다. 하지만 불꽃 속이고 게다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전혀 분명치가 않다. 분명치가 않다고? 그런 건가? 머리가 없다는 건 머리를 절단해 세너토리움 지하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미 내 머리는 불쾌한 상상으로 가득이다. 대체 이 인간들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나는 큰 소리를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눈앞에는 총을 든 사람이 있다. 만에 하나 이곳에서 총에 맞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나는 모든 말을 목구멍 안으로 쑤셔넣고 어서 엄마를 모시고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음에 봐. 허리 나오면 다시 올게. 엄마가 태평스럽게 내 등에 엎여 인사하고 있다. 아니, 이것으로 됐다.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걸 상대가 인식해주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은 없다. 어쨌든 차까지만 무사히 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중간에 고로씨가 뭔가 말을 걸어와서 엄마가 뭐하라 했는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는 사이 이윽고 차까지 올 수가 있었다. 한시름 놓는다. 나는 고로씨에게 형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헤어졌다. 좁은 곳에서 차를 몇 번을 꺾어 돌려 겨우 출발한다. 백미러에 비친 고로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총으로 이쪽을 겨누고 있다. 아니, 설마 제발 장난이라고 해줘. 이윽고 차는 커브길로 들어섰고 고로씨의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살았다. 단숨에 긴장이 풀린다.
아니, 내가 너무 예민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를 쏘려고 했다면 차에 타기 전 언제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명 내가 예민했던 게 맞다. 내게 그렇게 타이르며 험한 산길을 내려갔다. 겨우 산을 내려와 바다 근처 호텔에 도착했다. 왠지 머릿속이 새하얗고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이 없다. 조수석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데 다 건성으로 적당히 대답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가벼운 패닉이 왔던 듯하다. 하지만 호텔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안심한 후 지금까지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어 무심코 방심해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엄마의 용태가 나빠지더니 의식이 혼탁해지기 시작했다. 프런트에 전화해서 구급차 수배를 부탁하기로 했다. 가까운 응급병원으로 옮기고 응급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여동생에게도 전화했지만 이미 시간적으로 이쪽으로 올 길이 없다. 심야에 들어 이미 어머니는 위급 상황이 됐고 적어도 내일 여동생이 올 때까지만 이라고 기도했고 엄마의 심장만은 뛰고 있는 상태였다. 다음날 동생이 도착하고 둘이 엄마를 지켜봤다. 설마 이런 여행지에서 이렇게 되실 줄은 예상도 하지 못했다. 엄마, 마지막 소원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던 거였으니까 돌아갈 수 있어서 마음을 놓았을지도 모르겠어. 여동생이 그런 말을 한다. 소원이 있어 죽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은 알고 있어도 그게 정말이라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마음을 놓고 이제 안심하고 저승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일까? 엄마가 말했던 산속마을은 어떻게 됐어? 여동생이 대기실에서 내게 그렇게 물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기분 탓이었을까? 이상한 분위기는 사라져 있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었던 것일까? 그 이야기는 말하자면 길어지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얼버무렸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기에서 화장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가 반대해서 시신을 사는 곳 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사는 곳에 돌아와서 집안끼리만 장례식을 치렀다. 모일 수 있는 친척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어머니와 연결점이 있는 친척은 거의 모이지를 못했던 것이다. 설마 그 촌락으로 연락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었고 말이다. 그러나 사태는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다. 철야 불궁도 끝나고 화장터로 향한다. 관 속 엄마의 얼굴을 뵙고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한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가벼운 식사 등을 하면서 뼈가 다 탈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예정 시간이 다가와 화장터의 화로가 열린다. 덮개가 열리니 어느 정도의 재가 흩날린다. 엄마의 유골이 나타났다. 화장터의 직원분이 큰 자석 같은 것을 들고 주위를 빠르게 돌면서 금속 같은 것을 제거하고 있다. 관에 박혔던 못이나 호치키스 바늘 같은 것이다. 그 후 다시 뼈를 본 직원이 조금 곤혹스러운 모습으로 굳어있다. 저 무슨 일이신지? 물어본다. 직원은 무겁게 입을 연다. 저 평소라면 우선 제일 크게 남은 두개골을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게 부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놀라 뼈를 본다. 작은 뼈, 큰 뼈, 여러 뼈가 보였지만 분명히 두개골이 없다. 이도 없다. 목뼈도 없어요. 직원이 멍한 듯 말한다. 나는 그 순간 치밀어 오르듯 분노가 용솟음쳤다. 젠장! 그놈들이야! 그놈들?
여동생이 반문한다. 화장터 직원도 두리번거린다.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목부터 그 위에 뼈까지 없다는 것은 시신이 태워지기 바로 직전에 무언가가 머리를 잘라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누군지 짐작이 갔다. 머리를 도둑 맞았어! 경찰을 불러줘! 훔친 놈이 이 화장터에 침입했을 거야! 조사해줘! 나는 여동생에게 그런 말을 남기고 화장터를 나가려고 했다. 오빠, 뼈 수습하다 말고 어딜 가? 당연하잖아! 세너토리엄이야! 누가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 머리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 내가 그걸 찾아올게. 오빠! 그러고 보니 나는 아직 여동생에게 자세한 설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시간도 없다. 이야긴 엄마의 머리를 찾아오고 나서 해도 된다. 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다. 어린아이의 머리가 담긴 유리병이 놓여있는 병 옆에 새로이 엄마의 머리가 들어간 유리병이 놓여있는 게 꽃과 나뭇가지 등과 함께. 다음날 지방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원래 세너토리움 시설이었던 폐허에서 불이 나 주변에 폐허 촌락을 포함한 일대가 산불에 휩싸였다는. 불길은 강력해서 아직도 진화에 힘쓰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모양이라고.